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불순물 반도체, 즉 다른 말로 하면 비고유 반도체였죠. 그 반도체, 즉 두 가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어 봤던 것 같아요. 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 잠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게 불순물 반도체, 다른 말로 하면 비고유 반도체였죠. 자, 말 그대로 불순물 반도체라는 것은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었다. 집어넣어가지고 두 종류의 불순물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P형 반도체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순수 반도체, 실리콘, 규소로 이루어진 순수 반도체에 어떤 원소를 도핑했냐, 주입했냐에 따라서 구분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는 어떤 거냐면 불순물을 어떻게 된다? 도핑하여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킨 거예요. 이것이 뭐다? 불순물 반도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도핑해서 전기 전도성을 증가시켰다는 건 뭐냐면 이 순수 반도체에 있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보다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생성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생성해서 조금 더 전자가 원활하게 움직이거나 전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 반도체를 보고 우리는 불순물 반도체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리콘이 있는 곳에 물론 실리콘이 9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조금만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붕소를 하나만 주입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반도체를 만들 때는 실리콘을 녹인 다음에 서서히 식혀가면서 일정량의 붕소, 일정량의 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일정량이 한 개는 아니겠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만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리콘이 있는 곳에다가 붕소를 첨가했어요. 붕소는 원자 가전자가 몇 개죠, 여러분? 원자 가전자가, 자,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원소가 붕소죠.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개는 각각 옆에 있는 이 실리콘의 전자, 요 실리콘의 전자, 요 실리콘의 전자, 요 실리콘의 전자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각각의 실리콘을 존재하는 전자고 얘들은 이 붕소와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겠죠. 왜? 전자를 주기 싫으니까 그럼 우리 서로 주지 말고 전자를 공유하자. 그래서 공유결합을 이루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가 3개였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인을 주입했는데 어떤 반도체죠? 여기서는 원자 가전자가 몇 개죠, 여러분? 5개죠? 왜? 원래 인이 가지고 있던 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다가 나머지 한 개 더, 잉여 전자까지 5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붕소를 집어넣은 것 같은 이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 뭐가 비어있죠, 여러분? 양공이 비어있죠. 그래서 이 양공 자리에 또 다른 전자가 올 수 있고, 또 이 전자가 이동하고 난 자리에 양공이 생기고 다시 여기로 전자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전하 나르기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이제 다른 문제마다 책마다 약간 다르게 표현하긴 하는데 전하 운반체라고도 말해요. 전하 운반체. 그래서 전하 나르게 전하를 운반해 주는 거구나. 근데 여기 있는 인을 주입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죠? 우리는 양공이 전하 나르기가 아니라 전자가 뭐가 되죠, 여러분?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자가 전하 운반체가 되는 거겠죠. 오케이,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붕소, 원자 가전자가 3개인 원소를 주입한 불순물 반도체를 보고 우리 뭐라 부르죠? 양공이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P형 반도체라 부르고, 이렇게 원자가 전자가 5개인 인을 주입해서 만든 반도체를 보고 뭐라 부른다? N형 반도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한 우리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복습이니까 여러분 바로 기억나셔야 돼요. 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원자 가띠가 있어요.
오케이. 원자 갓띠에 있는 띠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전도띠라고 했죠. 전도띠. 전도띠인데 이때 붕소를 주입했을 때는 이 원자 갓띠와 전도띠 사이에 에너지 준위가 생성되는데 이 에너지 준위는 요쯤에 있을 거예요. 이 에너지 준위는 뭐냐면은 붕소가 가지는 이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라고 말했었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냐면은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N형 반도체에서 에너지 준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원자 갓띠가 있어요. 똑같죠, 여러분? 원자 갓띠. 자,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 전도띠가 있어요. 이 원자 갓띠랑 전도띠는 원래 실리콘이 가지는 에너지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인을 주입함으로써 뭐가 생기죠? 인이 가지는 이 잉여전자, 남는 전자에 의해 생기는 뭐가 되죠, 여러분? 전자, 이 자유전자겠죠? 얘가 만드는 뭐가 되죠? 에너지 준위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만드는 에너지 준위.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형 반도체의 경우에 여기 양공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원자 갓띠랑 이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이가 얼마 없죠. 쉽게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쵸? 그럼 이 빈 공간에 또 다른 전자가 와서 채울 수 있겠죠. 이렇게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기 N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전자는 또 자유전자가 되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류를 좀 전기 전도성을 또 전기 전도성의 척도인 전기 전도도를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도핑을 통해서 높이는 방법이었어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는 원래 순수 반도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조금 높인 반도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서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딱 떼내가지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서로 접합시켜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근데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뭐냐면, 이 자연 세계는 항상 안정해지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자, 안정해지는 것을 좋아하는 게 자연이고, 이 안정해진다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맞죠? 자,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항상 자연은 움직이려고 해요. 변하려고 해요. 자, 예를 들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 말은 뭐냐면 높은 곳에 있는 물은 말 그대로 높기 때문에 물의 위치 에너지가 클 것인데 낮은 곳으로 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항상 물체는 아래로 향하죠. 왜? 위치 에너지가 좀 낮아지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항상 자연은 에너지가 줄어들고 낮아지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선생님 말?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볼 거하고도 연결되는 잘 봐야 돼요. 어렵지 않고 아마 생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딱 두 개를 접합시켜 보겠습니다. 접합시켰다는 것은 서로 붙였다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 붙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잘 봐요, 여러분. 처음에 P형 반도체는 전자보다 뭐가 많죠? 양공이 더 많죠. 물론 여기서 양공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 붕선을 좀 많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양공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양공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물론 양공만 있는 게 아니라 속박되어 있는 전자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리고 N형 반도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N형 반도체는 뭐가 있죠? 전자가 많죠. 이때 전자라는 건 인이 가지고 있던 잉여 전자들, 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이렇게 자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속박되어 있는 전자도 존재해요. 그리고 이제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들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기 전에는 자, 여기는 붕소, 원자 가전자가 3개인 붕소를 집어넣고 실리콘도 원래는 중성 상태죠. 붕소도 원자 가전자가 3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성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딱 접합시켜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P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죠? 양공이 많죠. N형 반도체는 뭐가 많죠? 전자가 많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얘는 자유전자예요. 얘는 양공이에요. 양공 이해되시죠?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훨씬 많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훨씬 많아요. 그럼 이때 자유전자 입장에서는 뭐다? 여기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조금 없는 곳으로 이동하자.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확산이라고 불러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 방 같은 데다가 디퓨저 혹시 넣어와 본 학생 있죠? 디퓨저를 넣게 되면은 디퓨저에 있는 냄새를 내는 그런 입자들이 열심히 퍼져나갑니다. 그 현상은 뭐냐면 우리는 그걸 보고 확산이라고 불러요. 맞죠, 여러분? 아마 우리 연력학 제2법칙 할 때 배웠을 겁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확산되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게 자유전자들이 밀집하게 모여있는 곳에서 자유전자가 좀 없는 곳으로 확산되어 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확산되어 가겠죠? 자, 확산되어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P형 반도체에는 상대적으로 양공이 많은데 여기 전자는 가가지고 이 양공과 만나서 결합을 이루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결합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때 우린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결합할 때 이 양공은 원래 누구한테 있던 양공이냐면 이 붕소한테 존재하던 양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붕소는 원래 원자, 가전자가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중성 상태인데 이 양공 자리에 누가 왔죠? 이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가 와버렸죠. 그럼 전장기를 얻었네? 그럼 붕소 입장에서는 잘 봐요. 붕소 입장에서는 원래는 원자, 가전자가 하나, 둘, 세 개에서 중성 상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 붕소는 원자 번호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이라서 처음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에서 플러스 5. 원래 원자의 플러스 5, 전자 마이너스 5에서 0인 중성 상태인데 여기 양공 자리에 이 자유전자가 뽕 와버리겠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자유전자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전자 마이너스 1가 성질이 강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붕소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을 띠게 됩니다. 즉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P형 반도체의 이 양공자리 전자가 옴으로써 이 붕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다. 자, 근데 이 N형 반도체 입장에서는 자유전자를 줘버렸죠. 이 자유전자가 누구냐면은 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였어요. 그럼 인이 가지고 있던 이 전자를 줘버리니까 인 입장에서는 원자, 가전자가 5개에서 1개 줄여버렸네. 그럼 전자가 1개 줄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한, 둘, 셋, 넷, 5개에서 요 전자를 하나를 줘보니까 마이너스 성질이 약해졌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지난번에 배웠죠? 붕소는 자유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고 이는 자유전자를 줘버림으로써 뭐다? 양이온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확산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전자가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양공하고 결합하다 보니까는 이 접합시킨 이 면을 기준으로 약간 이 정도쯤 뭐가 생기냐면은 이 붕소가 전자랑 결합해서 붕소가 음이온이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음이온이 되어버립니다. 음이온이 존재하는 지역. 그리고 자유전자를 줘버린 요 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죠? 양이온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쪽은 양이온이 돼버렸고 이쪽은 음이온이 돼버렸네. 그럼 이 음이온이 된 지역에는 붕소가 가지는 양공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인이 준 자유전자에 의해서 붕소의 양공을 다 채워버렸기 때문에 양공을 채워서 음이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양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인이 가지고 있던 자유전자를 줘버렸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데 물론 이쪽에 N형 반도체고 P형 반도체니까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더 많겠죠. 그리고 P형 반도체 저 왼쪽 부분에는 양공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 자유전자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있던 전자가
이 전자를 못 오게끔 밀어낼 수 있겠죠.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니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돼요. 이해되시죠? 넘어갈 수 없게 되고 마치 약간 힘을 작용하는 장벽 느낌? 이걸 보고 우리는 에너지 장벽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요 벽이 생김으로써 전자가 못 넘어가게 돼서 더 이상 이렇게 확산되지 못하고 P형 반도체의 끝부분은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의 끝부분에는 플러스 극을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마이너스 극은 자유전자가 붕소에게 결합돼서 붕소가 음이온이 된 거고, 이 플러스 극은 이미 자유전자를 줘버려서 플러스 극이 된 것이죠. 양이온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이온이 된 붕소. 음이온이죠. 음이온이 된 붕소. 이쪽은 뭐죠? 양이온이 된 인을 말해요. 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는 이 장벽이 만들어져 버려요. 우리 이 장벽은, 자,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이 두톤 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벽은 이런 거예요. 양공. 그리고 자유전자가 없는 공간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보냐면은 자유전자와 양공이 결핍되었네. 공핍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공핍층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르냐면은 여기를 보고 접합면이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접합해 있는 면이다. 접합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접합면이 형성되게 되고, 이 접합면은 어떤 공간이냐면은 인이 보낸 자유전자와 P형 반도체, 즉 붕소가 가지고 있는 양공이 결합하는 공간이겠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요 공핍층 접합면에서는 뭐냐면 양공과 전자가 만나는 공간이 이런 공간이에요. 만나게 되면 왼쪽으로 가면 좋겠지만은 여기서는 딱 전자가 이동하고 싶지만 이 마이너스 힘 때문에 못 이동하는 거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처음에 접합시켰을 땐 전자가 열심히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추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여기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전자들이 이렇게 막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이동하지 않게 돼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우리가 처음에 이 자유전자라고 말했는데,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있던 자유전자겠죠. 근데 이 양공은 원자 갓띠에 있던 양공이에요. 그럼 전자가 에너지가 높을까요? 원자 갓띠에 있는 양공의 에너지가 높을까요? 당연히 전자가 에너지가 높겠죠. 왜? 전도띠에 존재했던 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는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누구보다 크다? 양공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게 돼요. 그래서 자유전자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양공 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게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에너지 값이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비슷해지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 접합시킨 이 반도체 구조, 요 구조를 우리는 에너지 띠로 한번 이해해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되게 재밌어요. 물론 이거는 이해만 하면 그냥 이렇구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경우냐면 처음에는 N형 반도체보다 P형 반도체가 에너지가 낮고 P형 반도체가 높았어요. 높았는데 접합시켜서 이동하다 보니 에너지가 비슷해졌어요. 이해됩니까? 즉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가진 에너지와 원자 갓띠에 있는 여기 있는 양공 에너지가 비슷해져 가지고 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거의 같아지는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자, 이 준위는 그리고 나중에는 안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아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절반은 뭐냐면 이쪽은 P형 반도체가 가지는 원자 갓띠, 즉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고, 여기 있는 N형 반도체의 전자가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같아져야지 더 이상 흐르지 않겠죠? 이런 형태를 띠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에너지 준위가 내려오려면은 원래 자유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자체도 내려와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왜? 자유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에너지가 이동해서 에너지가 같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가지는 이 전도띠에 있는 이 전도지 자체가 에너지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낮아지다 보니 뭐도 같이 내려올까요?
원자가 D의 에너지 준위도 같이 내려오게 돼버리겠죠. 근데 이 양공의 에너지 준위는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 즉 원자가 D의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전도 D의 에너지 준위도 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공의 에너지 준위보다 높은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네. 왜? 서로 에너지가 평행하게끔 같아지게끔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우리는 이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차이. 자, 이 에너지 차이 잘 봐요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에너지 띠가 우리는 구성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절반은 누구다? N형 반도체 거, 절반은 P형 반도체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에너지 기울기가 에너지 차이가 생기죠. 이 에너지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공핍층, 이 접합면 자체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 접합면이 가지는 에너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접합면이 가지는 에너지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자유전자가 가지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여기 양공이 가지는 에너지가 높아져 가지고 서로 에너지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좀 더 이상 전자가 이동하지 않구나. 그럼 이 부분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사이에 있는 접합면이 가지는 에너지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뭐다? 자유전자가 이동하다가 멈추게 되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자유전자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 에너지가 비슷해진 상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얘는 원자가 띠, 여기는 전도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책에 보면 이런 구조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자가 원래는 자유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양공보다 높았는데 전자가 이동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에너지가 같아지고 더 이상 이동이 없어졌네. 그럼 그 이동이 없어진 거에 의해서 여기 공핍증, 여기는 뭐다? 접합면이 생겨버렸고 그 결과 이런 에너지 차이를 나타내는구나. 이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좀 낮아졌고 이 양공에 의한 P형 반도체인 원자가 된 양공의 에너지 준위가 높아졌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서로 뭐 했다? 접합시켰죠. 접합시켰네. 그럼 이때 두 개의 플러스 극, 즉 이 양공이 많은 P형 반도체 플러스 극이겠죠. 플러스를 띄니까 양공이, 그리고 마이너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N형 반도체 접합시켰네. 두 개의 극을 접합시켰네. 두 개의 극, 영어로 하면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다이오드.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이때 다이라 말은 두 개를 뜻하는 거고 오드는 전극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개의 전극,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두 개의 전극을 접합시켰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 PN 접합 다이오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는지를 조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PN 접합 다이오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R은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였어요. 오케이. 자, 이거는 건전지,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긴 쪽은 플러스 극, 짧은 쪽은 무슨 극이죠? 마이너스 극이었죠. 전류는 뭐다?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는 게 전류죠.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구나. 꼭 기억합시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자, 이때 우리는 왼쪽을 P형 반도체, 오른쪽을 N형 반도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 오케이.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다라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렇게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잘 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접합면, 즉 접합면이라는 것은 전자 공핍증이 생겼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공핍증이 약간 생겨진 상태겠죠. 이렇게 접합시켰으니까. 그런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연결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전자가 많이 존재해요. 왜?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으니까.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양공이 많겠죠? 근데 연결하는 순간, 자,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여기 마이너스, 즉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띄고 있고 마이너스 극 쪽에도 이 마이너스겠죠. 근데 전자를 많이 보내주다 보니,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다 보니 처음에 이 자유전자들이 순수한 이 상태에서 못 넘어갔던 이유가 여기 마이너스 극이 있었기 때문에 못 넘어갔죠. 근데 오히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보니까 이 마이너스 부분이 이 마이너스를 밀어주네. 그럼 전자들이 오히려 이 상태, 낮아진 에너지 상태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가져가지고 쉽게 이 접한 면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즉, 이 마이너스 극이 이 전자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준 셈이겠죠? 넘어가가지고 뭐다? 여기 양공과 결합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요 접합면 내에 물론 여기보다 붕소들이 음연이 됐고 인들이 양연이 돼버렸죠. 근데 이 전압, 즉 이 전자들이 가진 높은 에너지 때문에 넘어가다 보니 요 부분에서 원래 붕소들이 결합하고 있던 자유전자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게 돼버려요.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양공과 결합해버리고, 그럼 여기 또 양공이 생겨서 또 이 전자가 넘어와서 이 양공과 결합해버리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이 붕소가 전자랑 결합해서 음연이 된 상태인데 이 높은 에너지가 가해진 전자가 오다 보니 이 전자마저도 떨어져 나가고 다시 흐르게 된다는 것. 그럼 자유전자는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요 접합면 부분에서 또 이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이 전자가 넘어가서 요 양공과 전자가 결합하면 전자가 이동한 공간에 또 뭐가 생기죠? 양공이 생기죠. 그럼 이 양공에 또 다른 전자가 결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 접합면이 두꺼웠지만 이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에 연결하다 보니 요쪽에 있던 공핍층, 이 결핍층 또는 뭐다? 이 접합면이죠. 이 접합면이 오히려 얇아져 버립니다. 이온을 형성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겠죠. 왜? 에너지를 가해주다 보니 다시 전자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이동해버리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공핍층, 다른 말로 뭐다? 접합면이 얇아짐. 아시겠죠, 여러분? 원래 이온되어 있던 전자가 양공에 결합되어 있었지만 이 에너지가 높은 전자가 오다 보니 원래 결합됐던 전자마저도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양공과 새로 결합해버렸다. 그럼 이 마이너스 극을 띠는 층이 얇아지고 플러스를 띠는 층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공핍층, 접합면이 얇아졌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자,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P형에 있는 양공과 결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결합하게 되고, 자, 그러면은 이때 또 자유전자가 이동한 부분에 양공이 또 생기겠죠. 그럼 이때 자유전자에 의해 생긴 양공의 또 다른 자유전자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유전자가 양공하고 결합, 또 결합. 이렇게 되면 전자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이해할 수 있냐면, 양공은 여기 있다가, 자, 양공은 원래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아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공은 빈자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양공은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자유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유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느껴지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양공과 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접합면, 공핍층, 접합면이겠죠?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쉽게 통과해서 오히려 뭐다? 전자가 이동한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기본 원인은 뭐냐면, 원래는 접합시켜서 좀 낮아졌던 전자들이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니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쉽게 이 접합면을 통과해버리겠죠? 그래서 접합면 자체가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 즉 에너지 띠로 조금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 부분이 전도띠가 얇아졌지만, 에너지가 낮아졌죠. 낮아졌지만 이제 다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는데 이 차이만큼이 뭐냐면 요 접합면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였잖아. 그쵸? 자유전자가 넘어가기를 막아주는 에너지 차이였지만 이제는 또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게 얇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에너지 갭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거의 이제 자유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띠가 올라가 가지고 대략 한 이 정도?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원자 가디스는 다시 이 정도 검은색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원자 가디, 얘가 뭐다? 전도띠. 오케이. 자, 그럼 중요한 게 원래는 이 N형 반도체의 전도띠 부분이 많이 내려왔었죠. 에너지를 아까 봤지만은 전자들이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같아져서 다시 이 마이너스 극에 의해서 뭐다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다시 쭉 올라가는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정도 차이가 보이는데 이 차이는 공핍증에 의한 에너지 차이라고 말했었죠. 아까 조금 전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들이 양공과 결합하는 것은 이 공핍층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주로 결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어쨌든 이 전자가 넘어가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양공과 결합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공핍층에 해당되는 요 자유전자들이 뭐다? 여기 원자가 띄는 양공과 이렇게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아까 조금 전에 봤을 때는 P형 반도체에서 PN 접합 다이오드 에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죠. 그랬더니 전류가 전자는 이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양공은 마이너스 극 쪽 이동해서 전류가 잘 흘렀죠. 이 전류가 잘 흐르게 하는 것, 이 전압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순방향 전압이라 불러요. 이 순방향 전압은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people 잘 알죠? people 사람. 우린 사람은 people이죠. 그래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했고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한 전압. 이때 전압을 순방향 전압이라 부르고 이때는 전자가 잘 이동해요. 전자는 접합면을 잘 통과해서 이동해 가지고 전류가 잘 흐르게 되겠죠. 이걸 보고 순방향 전압이라 부르는데 자,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에서 반대로 연결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 자, 여기는 PN 그대로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에요. 그럼 이쪽에서 보면 알다시피 뭐가 있다? 원래 처음에 가지던 이렇게 공핍층이 존재할 테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가 있다는 건 자유전자가 존재하는 거겠죠? 여기 양공이 존재하겠죠? 오케이. 양공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연결하는 순간, 자, 이 전자들은 어디로 가버리냐면, 이 플러스 극 때문에 다 플러스 극에 몰려버리겠죠. 오히려 이 양공은 다시 이쪽으로 몰려버리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와 양공이 없는 층인 이 공핍층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넓어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핍층, 접합면이 오히려 두꺼워져요. 왜 두꺼워지냐? 다시 말하면 양공은 마이너스를 보고 우와 가버리겠죠? 자유전자들은 플러스를 보고 우와 가버리겠죠? 그럼 이쯤 자유전자와 양공이 없어지는 형태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공핍층이 넓어지고 접합면이 두꺼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양공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겠죠? 자유전자는 어디로 이동할까요? 극쪽으로 이동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합면 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반대로 이동해버리니까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지 못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못 타가지고 뭐다 전류가 오히려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 극이 아니라 이쪽에 이렇게 원래는 반대로 이동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플러스 이동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오히려 전자와 양공이 결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이동해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겁니다. 전자가 딱 가가지고 멈춰버리는 상태. 왜 전자는 양공과 결합해서 기속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우리는 전류가 흐른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전자가 플러스 극에 붙어버리고 양공이 마이너스로 가버리네, 모여버리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의 결합은 아까 봤지만은 좀 전에 봤지만은 P형 반도체는 무슨 극? 오히려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는 무슨 극?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된 결합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역방향 전압이라 불러요. 반대로 연결했다. 역방향 전압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전자가 이 공핍층을 통과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공핍층을 통과하려면 아까 앞에처럼 에너지를 많이 줘야 되겠죠. 근데 오히려 이게 플러스가 있다 보니까 전자가 이동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훨씬 더 작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장벽 공핍층 접합면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에너지 준 위로 그리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전자가 가지던 이 상태의 에너지보다 여기서 에너지보다 더 낮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만들어버리네. 오히려 공핍층을 통과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리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에너지띠가 만들어지냐면 되게 재밌어요. 자유전자가 에너지띠가 확 내려옵니다. 확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아예 공핍층 자체를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가 좀 전에 말했지만은 공핍층, 접합면이 가지는 에너지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유전자들이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겠죠. 왜? 오른쪽에서 에너지를 다 가져가 버려서 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움직일 수가 없고 접합면을 통과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하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거구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역방향 전압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다이오드는 신기한 게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다 보니 전류가 흐르는데 P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N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 연결하다 보니 오히려 전류가 안 흐르네. 그 말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건전지를 반대로 연결하니까 전류가 안 흐르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결과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 이걸 보고 가지런할 정, 흐를 유자를 써서 가지런하게 흐르게 한다. 정류작용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PN 접합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성질 중 하나가 정류작용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 정류작용은 뭐냐면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것. 만드는 걸 보고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한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전류를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안 흐르는 것도 있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전기는 대부분 교류 전류예요. 교류는 뭐냐면, 자,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전류와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전류예요. 주기적으로 바뀌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220V 같은 이런 거는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인데 얘들은 교류 전류가 대부분이죠. 자, 직류 전류 봅시다. 직류는 오히려 전류의 세기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한 방향으로 전류를 보고 직류 전류라 불러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그러면 교류 전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류 전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 쓰는 학생은 알겠지만 노트북 전원 뒤에 보면은 어댑터라고 네모난 박스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 속에 보통 다이오드가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그 발전소에서 오는 220V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기능인 다이오드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제품은 직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전류 방향을 일정하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전류를 다이오드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시간. 자, 이게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쪽엔 전류가 안 흐르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류가 바뀌는 이 주기가 엄청 짧기 때문에 요 살짝 흐르지 않는 이것만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도 이 부분 안 흘러도 우리는 사람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구나. 이게 뭐다? 우리는 알다시피 정류작용이라 부른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다이오드를 회로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잘 보세요. 여기 플러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이죠. 그럼 이렇게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저항이 있어요. 뭐 전구라든지 전자제품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게 하고 싶죠. 그럼 기호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되게 이쁘게 표시해요. 가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해서 이렇게, 즉 이걸 보고 우리는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다이오드 기호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이쪽에 플러스 극에 연결된 거는 P형 반도체, 따라서 왼쪽에는 P형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는 N형 반도체가 있겠죠? 이렇게 연결된 거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다이오드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해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다이오드를 활용한 사례는 뭐가 있냐면 바로 발광 다이오드라고 있어요. 자, 발광 다이오드 잘 알고 있는 LED가 뭐다? 발광 다이오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제 발광 다이오드에서 설명해 줄 텐데 잘 들어보세요. 자, 발광 다이오드도 마찬가지로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여기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이쪽은 플러스 극, 이쪽은 마이너스 극.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아까하고 똑같아요. 이 원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자유전자가 아주 많이 있겠죠? 여기는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플러스 날 띄고 있는 양공이 아주 많겠죠. 그럼 N형 반도체를 마이너스 극에 연결했는 전자들이 에너지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열심히 이쪽 이동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이 상태랑 똑같이 공핍층이 얇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자유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인 이 원자 갓뒤로 내려오죠. 즉 여기 전도띠에 있는 높은 에너지 상태의 전자들이 원자 갓뒤에 있는 낮은 에너지 상태의 양공과 결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차이가 발생하죠. 그 에너지 차이를 어디 보내는 것이나 빛으로 방출해 버리는 게 뭐냐면은 다이오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전도띠의 자유전자, 위에 전도띠의 자유전자가 있죠. 여기서 높은 에너지죠. 오케이. 근데 얘는 뭐냐면 원자 갓뒤의 양공, 비교적 낮은 에너지. 그럼 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다 보니 뭐다? 에너지 방출이 일어나겠죠. 이 에너지 방출이 빛 에너지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 빛 에너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LE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LED에서 또 에너지 띠 구조를 봐야 되겠죠? 간단해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론 이 자유전자가 넘어가서 양공과 결합할 때는 요 접합면, 공핍층 부분에서 자유전자랑 양공이랑 결합이 일어나겠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저거 똑같습니다. 여기 전도띠에 에너지 준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원자 갓뒤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 전도띠 부분에 자유전자가 막 존재해요. 어디에? N형 반도체에 있던 자유전자가 이제 공핍층 왔습니다. 오고 이 공핍층에 뭐가 있죠? 양공이 있겠죠. 그럼 이 자유전자들이 이 양공으로 쭉 접합면 쪽에서 내려오면서 에너지가 작아지겠죠? 이 낮아진 에너지가 뭐가 된다?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빛 에너지로 방출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빛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색깔이 바뀌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왜냐하면 빛 에너지 공식 E는 HF, 즉 HF라는 소리는 빛 에너지는 뭐다? 진동수에 비례했고 람다분의 HC, 즉 결론적으로 파장에 반비례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큰 빛일수록 파장이 짧아져서 보랏빛으로 보이겠죠? 그 말은 이 방출되는 빛 에너지, 이 빛 에너지라는 소리는 에너지 차이겠죠. 요 에너지 차이, 에너지 갭만 잘 활용한다면 여러 가지 색의 우리는 뭐다? 에너지를 관찰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가
낮은 에너지 주니어의 양공과 결합하면서 뭐가 되죠? 빛 에너지 방출하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요 에너지 띠 간격이에요.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내겠죠? 띠 간격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에너지를 낼 거예요. 그래서 띠 간격을 조절하여 빛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면 만약에 띠 간격이 크다. 띠 간격이 클수록 고에너지겠죠. 왜냐하면은 띠 간격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 수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 고에너지에 비치고 고에너지에 비칠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죠? 짧고 진동수가 크겠죠. 이 말은 뭐가 되죠? 보랏빛 종류일 거예요. 이 보랏빛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띠 간격이 작을수록 어떻게 되죠? 저에너지, 낮은 에너지의 빛. 이 말은 파장은 어떻게 되죠? 길어지겠죠? 그리고 진동수 어떻게 되죠? 낮아지겠죠. 그럼 이 말은 붉은빛, 빨간빛이겠죠? 빨간빛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빨간빛이 아니라 빨간빛 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랏빛 쪽은 에너지가 큰 빛, 노란색, 주황색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낮은 빛.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발광 다이오드, 즉 다이오드를 활용한 빛을 내는 기구예요. 이건 우리 많이 활용되고 있죠. LED, LED 손전등도 있고 전구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다이오드를 알아봤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실리콘의 순수 반도체겠죠. 불순물 A를 첨가한 반도체 A와 A는 A를 첨가했구나. 그리고 불순물 B를 첨가한 반도체 B가 있대요. 얘를 접합해서 다이오드로 만들었다. 근데 연결했어요. 나는 가에서 B, 요 B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 가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거래요. 자, B를 보니까 원자, 가전자가 몇 개죠? 한 개 더 많죠? 5개입니다. 원자, 가전자 5개. 원자, 가전자 5개면 인 같은 걸 주입한 거겠죠? 그럼 이 말은 N형 반도체구나.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여러분? P형 반도체구나. 그럼 P형 반도체라는 소리는 A는 원자, 가전자가 몇 개일까요? 3개. 아시겠죠? 그럼 얘가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근데 여기 왼쪽에는 긴 쪽이 플러스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극, P풀. 그럼 전류가 잘 흐르겠죠? 전류가 잘 흐른다, 순방향 전압. 순방향 전압 전류가 잘 흐르네. 그럼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뭐다? 접합면적으로. 그럼 이때는 접합면의 두께가, 공핍층의 두께가 얇아지겠죠. 순방향 전압, 전류가 잘 흐르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공핍층, 접합면, 두께가 얇아지. 아시겠죠?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아시겠죠? N형 반도체의 자유전자는 어디로? 접합면 쪽으로. 그래서 이 접합면, 공핍층에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결합해가지고 또 결합하고 또 결합하고 또 결합하고 전자가 슉슉 이동할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A의 원자 가 전자는 4개보다 적다. 맞죠? 3개니까 맞습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가에서 전압은 순방향인가요? 네, 맞죠? 순방향이죠. 역방향 아니에요. 전류가 잘 흘러요. P, 풀. 오케이. 디귿. A의 내부에서 양공은 접합면에서 멀어집니까? No, 가까워지죠. 가까워져가지고 접합면을 관통해버리죠. 전자와 결합하면서. 따라 답은 기역, 니은. 너무 쉽죠, 여러분? 오케이. 다이오드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림은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하여 만든 발광 다이오드 L1이죠. 발광 다이오드를 직류 전원장치에 연결했을 때 빨간색이 나오고 있대요. 자, 어쨌든 빛이 나온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고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는 소리겠죠. 그럼 양공과 전자는 접합면에 이동했다는 소리고 결론적으로 순방향 전압을 걸었네. 그럼 P형 반도체는 플러스극, P 풀,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극.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보겠습니다. 기억. 전원장치의 단자 A는 플러스극이다. 맞죠? 니은.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접합면을 이동하겠죠. 그 이동하는 전자는, 여기서 뭐냐면은, 인에 있던 그 남는 잉여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고, 그 올라간 자유전자가 뭐가 되죠? 접합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이동하네요? 맞습니다. 디귿. 띠틈이 더 큰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자, 띠틈이란 말은 아까 말했지만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사이 간격을 말했어요. 띠틈이 더 큰 발광 다이오드라는 소리는 그만큼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는 거겠죠. 띠틈이 더 크다. 뭐죠? 에너지가 더 크다. 에너지가 더 크다는 소리는 진동수가 더 크다는 소리고 파장은 더 짧다는 거예요. 그럼 더 보랏빛에 가까워진다는 거겠죠? 자, 더 큰 발광 다이오드 연결한 파장이 더 긴 빛인가요? No, 파장이 더 짧은 빛. 다른 말로 하면 진동수가 더 큰 빛. 아시겠죠? 디귿은 땡입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이겠죠? 파장이 더 긴 빛이 나오려면 띠틈 간격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띠틈 간격, 즉 에너지 간격이 클수록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고, 띠틈 간격, 에너지 간격이 작을수록 진동수는 작고 파장은 길고, 이 간격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LED에서 띠틈이 클수록 뭐가 된다? 에너지가 크고 진동수가 크고 파장은 짧아요. 즉 보랏빛에 가까워진다. 아시겠죠? 근데 띠틈이 작을수록 그만큼 방출하는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그만큼 진동수는 작아져요. 그만큼 파장은 길어져요. 빨간빛에 가까워져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LED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열심히 했고 이해 잘했으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화이팅 하세요.